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재룡전기 브리핑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재룡전기도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그동안은 조금 제가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영향,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좀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재룡전기 조금 고민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코오롱이랑 SFA 반도체 이렇게 촬영을 해서 포트폴리오 추가를 해 놓았는데, 그동안은 제가 재룡전기를 추가를 잘 안 했었어요. 과거에 7월 30일에 추가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겠다, 추가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차후에 하겠다, 뭐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이 재룡전기를 추가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도 살짝 고민되긴 합니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또 있죠. 바로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아직 발표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기만 맞는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좀 접근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자, 일단은 뭐 긍정적인 내용들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무전기,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매수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랑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좀 사고 팔고를 반복했다고 하면 좀 갈팡질팡 하면서 저와 같이 살까 말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금융투자랑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재력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 금지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차거래 같은 경우에서도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대차거래 잔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조금 이제 주가가 바닥 흐름들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이 대차거래가 상환이 좀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적이죠. 실적. 자,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미래 전망, 우리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던질투 자본자. 그러니까 자본을 던져 놓는 겁니다. 왜 던져 놓냐?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농사를 짓든지, 우리 밥을 지을 때도 밥을 씻어놓고 밥을 앉혀놓고 밥솥에 앉혀놓으면은 밥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뭐든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것들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결과가. 이거는 만물 공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던질투 자본자, 자본을 던져 놓는다. 자본을 던져 놓기 때문에 지금 기업 가치가 이 정도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기업 가치가 오히려 작아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자, 그러면은 이 기업 가치를 따지고 보면은 실적이죠. 실적.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때쯤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자본을 던져 놓습니다. 던져 놓고 지나가 보면은 시간이 한 6개월, 12개월 지나가 보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 되어 있어서, 실적이 주가가 여기였는데 기업 실적이 쭉 떨어지면은 여기로 맞춰지게 될 거고, 기업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면은 실적이 여기였고 주가가 여기였으면 쭉 올라가게 되는, 우리가 이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금 적자일 때 투자를 해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이때 흑자로 전환된다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이런 과정도 조정을 통해서 건전하게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재룡전기 지금 단기적인 실적 전망들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수주가 들어오는 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수주가 들어와야, 이게 수주가 말 그대로 주문이에요. 주문. 100개 정도 생산해서 판매해 주세요 라고 주문이 들어와요. 우리가 배송을 하잖아요. 배송을 하기 전에 제작을 또 합니다. 이 제작을 할 때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가동이 나오죠. 가동을 많이 하면은 가동률이 되는 거고, 이게 100개가 주문 들어오면은 한 개당 뭐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개에서 이게 공장 가동률이 100%가 한 달에 100개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100개를 제작해서 배송을 해주면, 이 기간이 지나면서 1, 2, 3분기, 4, 5, 6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7, 8, 9, 10, 11, 12. 지금 이거 3분기 실적,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11월 중순 20일 전후까지 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보고서가 또 하나 나옵니다. 보고서는 이 전반적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사업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분기보다 나오면은 분기 보고서, 연말에 나오면은 내년에 사업 보고서.
그리고 반기에 나오면 반기 보고서 뭐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수주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자체는 빵빵합니다. 단기적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길 정도로 수주가 낮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사업 보고서. 이 사업 보고서 이게 작년 12월, 작년 4분기, 그러니까 이번 연초 1분기에 나온 작년에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시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1분기에 진행을 했던 것들은 3월에 당장 1분기 안에서는 모른단 말이죠. 1, 2, 3월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4월달 동안 정산을 해보니까 5월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래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4월에 보통 바로 다음 달에 발표를 하는, 잠정적으로 잠정 실적을 미리 확정 실적을 내기 전에 공개를 해주는 거죠. 근데 대한전선 이 재롱전기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바로 확정 공시를 해버립니다. 1분기가 지나봐야, 정산을 해봐야 이때 우리가 확정해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월, 6월에 2분기 당장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는 시장에서 좀 흘릴 수는 있지만 확정치는 발표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이때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 보고서가 작년 2024년도 4분기 때 진행을 했던 걸 이 2월 달쯤에 사업 보고서 3월에 발표를 했네요. 3월 달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발표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2분기도 이때 발표를 하는 거고 3분기도 이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분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수주 잔고가 직전 24년 대비해서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지금 수주잔고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수주잔고 들어와야, 주문이 들어와야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실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주잔고가 증가돼야 되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24년도 수주 상황들 쭉 내려보면은 기납품액이 나오죠. 이게 공장 가동률. 이때 당시에 실적을 보면은 평균 가동률 116%가 나와주죠. 100%가 초과 열심히 공장 가동을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납품액이 이 정도가 나왔다. 자, 그러면은 우리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500억이 나와 있죠. 500억. 근데 연간 실적을 보면은 2,600억이 나와 있어요. 이 기납품액이 1, 2, 3, 4분기 합계니까 2,600억 원. 그리고 수주 잔고가 2,500억 원 가량이 남아 있었던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분기로 와볼게요. 1분기. 자, 공장 가동률을 보니까 직전에는 110% 이상이었는데 104%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주 상태를 보니까 500억 원 가량, 그리고 2천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 근데 여기 보면은 수주 잔고가 공장 가동률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500억이 나왔어. 그것까지는 인정. 근데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었는데 수주 잔고가 적어도 2,500억 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빠지고 그대로 있다라는 건 수주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500억이 나왔다. 이 수주 잔고가 들어온 거에서 순차적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가동을 해서 생산해서 팔다 보니까 500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생산 설비 현황을 보면은 공장 가동률이 123% 갑자기 늘어납니다. 수주 잔고가 보니까 500억에서 거의 600억이 늘어난 수치죠. 600억. 500억 플러스 600억. 그러면은 1100억 원. 아까 1분기에 500억이었잖아요. 2분기에 600억이 납품돼서 이거 토탈 합하면은 1100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00억 원이 매출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주 잔고가 2조 2천에서 직전 이 4분기에는 2조 5천억 원이 수주 잔고로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1분기는 2조래 2,500억 원, 1분기는 2,190억 원, 그리고 2분기에는 1,670억 원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수주 잔고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수주가 왜 줄어들고 있어? 라고 알아보니, 우리가 한국 공장에서 전력 설비, 그러니까 변압기죠. 재련전기 같은 경우에 여기 변압기, 개폐기, 이런 전력 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변압기가 되겠죠. 이 변압기를 생산을 해서 이게 또 구리도 많이 들어가고 철도 많이 들어가요. 철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국 공장에서 주요 판매가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좀 많이 되더라. 그럼 여기서 관세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한국이랑 미국이랑 트럼프로 인한 관세 협상이 있었는데, 이 관세 협상은 지금은 봉합이 됐습니다.
봉합이 됐어요. 완전히 봉합은 안 된 거지만 일부에서 전력기기, 전력설비 업체들이 이 관세를 무시할 정도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 관세를 이겨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대기업들 같은 점유율이 높은 현대 일렉트릭, 전선, 뭐 그런 효성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수주 자체가 몇천억 정도 그런 기업들은 조 단위, 이거는 억 단위. 단위가 좀 다르니까 경쟁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주요 큰 기업들 같은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이겨내면서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고 수주가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보다 조금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력이 중요합니다. 영업력. 특히나 근데 이 관세 때문에 이 영업력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주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들이더라. 근데 이제 이게 봉합이 됐으니까 이제 수주 잔고가 다시 늘어나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력 설비 업체 업황들이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은 이제 관세도 봉합이 됐으니까 재룡전기의 수주도 다시금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가 지금 11월이죠.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관세가 봉합된 거는 11월입니다. 11월. 자, 그럼 이게 4분기네요. 4분기. 그럼 남은 게 12월이죠. 남은 게 12월. 자, 그러면 12월, 1월. 이제 관세가 봉합됐으니까 12월부터는 11월 남은 기간부터 수주 문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확정이 되는 게 조금 미뤄놨던 게 그동안 관세 때문에 좀 미뤄놨던 수주가 확정이 되면서 조금씩 증가되는 걸 확인하는 게 4분기의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주 잔고 증가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게 매출로 이어지면서 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3분기 실적이죠. 근데 관세가 봉합된 거는 4분기잖아요. 그러면 3분기에 대한 수주 잔고 증가에 대한 것들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4분기에는 수주 증가가 일부 확인이 됐을 수는 있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증가가 확인이 된다면 그럼 이때 일부 확인이 된 것만으로도 지금 이 4분기 지나고 났을 때 1분기로 돌입하는 게 지금 이 시기가 주가가 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3분기 실적 수주잔고를 먼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시간적인 요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가를 할지 말지 사실 아직까지 좀 고민이기는 해요. 차트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수급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걸 좀 빠르게 제가 예상하는 이 시기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지 말고 지금 추가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일단 예상 시나리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조정 흐름들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 추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항. 돌파를 했으면 여기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해줬으면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줬어야 돼요. 근데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떨어지면서도 하단 추세를 또 버텨주고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웃긴 게 사람 피말리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추세적으로 쭉 가고 있는 게 이거는 또 지켜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가 이 추세를 지켜주고 있었던 이 시기다 보니까 여기가 또 포인트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피가 말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나중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만약에 뚫었어요. 뚫고 올라가서 조정 구간 물론 이때 타이밍이 있긴 하겠지만 이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때 오늘 추가를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완전 전문가는 무슨 야매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 차트랑 수급은 긍정적인 상태지만 아직까지 3분기 실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게 걸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런 가치에 따른 변화, 이런 밸류에 따른 변화가 이 기술적인 지표보다 우위에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업인데 가치 변화가 낮아져요. 이건 완전 따봉이란 말이에요. 따봉. 기술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긴 해요. 기술적으로는 막 100점을 줄 수 있다. 수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버리면 이거는 차트가 갑자기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기업 가치까지 하면은 적정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은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가는 그렇게 먼 상황들은 아니니까 손절가를 조금은 짧게 진행을 하시고 너무 많은 비중을 태우기보다는 차후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여기 또 저항 구간이잖아. 저항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 이때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를 일단은 저는 권장을 하고 싶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약간이라도 38,300원에서 접근을 한 다음에 손절가는 35,000원.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8% 정도.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은 만약에 45,000원, 5만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5만원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4만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17%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와준다. 돌파를 하더라도 이 5만원까지 5만 5천원 그 이상으로 가려면 제가 말씀드린 조건 4분기 실적에 대한 수주 잔고가 증가세가 확인이 됐고 1분기에 수주 잔고가 증가되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반영들이 있어줘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들 계속 촬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함께 구독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계속 브리핑을 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여기는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전부 다 무료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우리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해당 링크 우리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클릭만 하시면 보세요. 이렇게 클릭만 하시더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들어와지는 거니까 오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라는 간절한 말씀 드리도록 하고 우리 공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캠이 75,000원일 때 알려드렸잖아요. 공부방은 또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75,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0만원까지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75,000원에서 34% 정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모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중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사시든 안 사시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나랑 잘 맞다 라고 하시면 진행을 하시는 거겠지만 단순히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립해야죠. 물론 이렇게 손실 나는 적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160%, 262%. 물론 이거는 제가 올려드린 건 아니죠. 시장이 좋았으니까 시장에 올려준 거지만 시장에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옆에 링크 지금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출처들 다 남겨드리고 있죠. 제가 촬영하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손실 나는 것들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P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8,800원일 때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장중이죠. 1시 30분에 이때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슈팅이 살짝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유리기판 이거 A 반도체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런 영향들 유리기판도 그렇고 로봇 핫한 로봇 섹터하고 2차전지 ESS 다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세 가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여기 이 구간만 돌파를 해주면 여기 11,000원, 13,000원 이 부분까지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8% 정도 상승을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PI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겁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이 포트폴리오 전략 이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10억을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돈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10억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안정적으로 배당으로 만약 10% 정도 수익을 봐요. 배당이 연말에 10%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제가 반대로 마이너스 10% 정도는 리스크를 짊어져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10%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날 수도 있지만 기대 수익률은 20%야 라고 하면은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10억을 지킬 수 있죠. 손실이 마이너스 10% 난다고 해도 플러스 10%가 수익이 나면 손실이 0이 되잖아요. 근데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10%가 안전 배당이 나오고 20%가 상승을 하면은 30%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자산을 지키면서 손실이 나더라도 그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겠죠.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렉트릭을 접근을 했는데 심택을 접근을 했는데 262%, 1승을 접근했는데 104%. 물론 이렇게 제가 다 드리고 싶지만 좀 어렵긴 해요. 이런 종목들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진 로봇을 했는데 29%, 한미반도체를 했는데 80%가 올랐어.
그것도 좀 맞나요? 하나솔루션. 우리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구간을 잡으니까, 마이너스 10% 구간 잡으니까, 만약에 하나솔루션을 했는데 14%까지도 아니더라도 10% 정도 상승했다. 차이를 했는데 10%가 올랐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는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신규 종목, A 종목이 플러스 1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상승을 했으면 B 종목 가지고 손실이 나더라도 마이너스 10%에서 잘라버리시라는 거죠. 자르시고 수익이 난다고 하면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영환, 그 다음에 투자 기회를 다시 이런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할 것 같았으면은 제가 솔직하게 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표시를 안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표시를 했겠죠.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시장이 받쳐줘야 시장이 올려주는 겁니다. 제가 못 나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린 건 아니에요. 제가 잘 나가지고 주가를 올려드린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적어도 영상을 올리는 게 떳떳하게 여러분들한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련전기 영상 업로드 되면 링크 여기 남겨드릴 건데 이렇게 살짝 불안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좋은 결과 있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죠. 장기적으로 다시 7만원, 8만원대까지 성장하는 모습들 전력기기 초호황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